당내 경선이 곧 시작될 예정이지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부적격자 논란과 경선 규칙을 둘러싼 갈등으로 적잖은 폭력이 예상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6명이 후보로 나선 군산을 살펴봅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 전주의 원도심 상점가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 폭설과 한파로 큰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이 많은 정당에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경선에 불만을 품은 당원들이 당직 사퇴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에 이어 단수공천까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강승규 창당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당원들이 당직을 사퇴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경선에 부적격자를 포함시켰다며 김관영 도당위원장의 당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선 과정을 밟아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경고 또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국민의당은 야권 연대를 놓고 안철수 당대표와 김한길 선거대책본부장이 큰 갈등을 겪고 있고 전북에서는 내분까지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에 이어 단수공천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더민주의 당규를 보면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전략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2명 이상의 특정 후보가 신청했지만 경쟁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면 단수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더민주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익산시 의뢰 전략공천을 그리고 경쟁력이 뛰어난 현역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치 신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후보가 여러 명 있는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 갭 차이가 크면 경선을 허나마나 하잖아요. 현격한 경쟁력 차이가 나면 단수 후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당규에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선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경선 규칙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 적잖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6명이 후보로 나선 군산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대병원 유치, 송전탑과 대형 아울렛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게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은 옥구읍과 개정동, 수송동, 나포면, 옥산면, 인피면 등 2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최대 현안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대병원 건립입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와 대형 아울렛 입점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이 조속기쯤 개발이 되어서 군산이 전북 발전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북대병원의 조속한 건립으로 군산 시민의 건강권 역시 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군산의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조성원 변호사, 김명곤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이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도당위원장인 김관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함은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은 무소속으로 등록했습니다. 군산은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갈아타 도의원과 시의원 모두 국민의당이 다수당이 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의 강세가 점쳐지지만 모두 3명이 경선을 펼칠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을 되찾아올지 큰 관심거리입니다. 공단 근로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의당 예비후보의 득표율과 무소속 후보의 선전도 주목됩니다. 군산에서 금배지를 달 당선자는 새만금 개발과 전북대병원 유치 등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여야가 모두 47명의 비례대표 공천심사 절차에 들어가 전북 출신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새누리당에 전국적으로 20명가량이 배정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1명을 반드시 전북 인사로 뽑아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전북이 야당 강세 지역인 지역구라 전북 출신 비례대표 가능성은 적지만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중앙당에 전북 인사의 포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도소매 점포들도 상점가로 등록되면 전통시장처럼 주차장 확보 등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서 전주의 원도심 상점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최대 상권에서 신도심에 밀려 위축된 전북대 앞입니다. 지난해 320여 상가가 상인회를 꾸리고 상점가로 등록했습니다. 덕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만들고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 메인도로 이 공사를 금년도 11월 달에 마침으로써 저의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주의 등록 상점가는 5곳입니다. 모두 원도심에 있는 곳들로 시설 현대화 등의 한 곳당 50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면적에 많은 점포가 있어야 하는 기준 탓에 상점가로 등록하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곳이 많습니다. 공구거리와 웨딩거리, 가구거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등록 기준에 맞추려면 점포 수가 2~3배 늘어야 해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전주시는 등록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점가 등록 범위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소상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점가 등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은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경우 100%로 전라북도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산불 방제 등은 보조율이 10%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략사업이나 시책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전라북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업의 보조율에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내수 부진과 수출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생산 혁신 등을 지원하는 경영 기술형 컨설팅과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형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중기청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장 설립에 관한 컨설팅도 지원하며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폭설과 한파로 전북 양봉 농가의 벌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불합리한 약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양봉 농가는 지난 폭설과 한파로 벌 수십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벌통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벌통이 파손이 돼야만이 그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좀 양봉농가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조금 막막하다. 가축 재해보험에서 규정한 약관입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한 벌 폐사는 보상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 폭설로 보상을 받으려면 벌통이 부서지고 벌이 폐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단순 폐사는 안 됩니다. 벌통 파손을 동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나 비가 왔을 때도 벌통이 파손되면서 폐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벌통의 크기는 가로 50cm에 세로 40cm, 두께만 2cm 정도로 웬만한 힘에는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합니다. 농민들은 불합리한 약관이라며 반발합니다. 이런 보험을 들어가지고 우리 양봉농에 도움이 되겠냐. 또 앞으로 보험을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조항을 들여대고 양봉농가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면 이런 보험은 정부에서 자체부터 다시 재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재해보험이 정작 농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배추, 양파 등의 채소류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농림부가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통해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림부는 배추와 무에 대해선 정부 비축 물량을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장려금을 지원해 민간업체들의 시장 출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파와 마늘에 대해선 정부 비축 물량 9,000톤을 공급하고 의무 수입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채소 가격의 급등을 막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된 가운데 지난해까지 버려진 폐기물로 군산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군산에서 200km 떨어진 해양 투기 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 88년부터 폐기물 4,100만 톤이 버려졌으며 일부는 20cm의 폐기물층을 형성해 주변 해역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또 폐기물층의 비소와 납 등의 중금속 오염이 해양 환경 관리 기준을 벗어난 심각한 상태라며 생태계 복원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소외계층과 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글을 배울 기회를 놓친 할머니들이 뒤늦게 시작한 한글 공부에 열정을 불태우는 한글 교실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 오는 날 오늘은 햇님이 안 떠요. 글씨 하나라도 놓칠세라 할머니들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글쓰기는 읽기만큼 쉽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글씨가 써지지 않지만 인내심을 갖고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합니다. 감사한 마음이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늙은이를 가르쳐주신 게 생광스러워서 감사하죠. 글을 배울 기회를 놓친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일주일에 2번 글 공부를 배우기 위해 한글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탓에 뒤돌아서면 애써 배운 한글을 까먹기 일쑤지만 손주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기대에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글을 배우면 편지도 하고 또 문자도 몰라요 지금. 그런 게 문자도 또 하고 그러고 싶어요. 꿈이 많죠 꿈이 많죠. 이제 배운다면 여튼간에 끝까지 그냥 선생님 모시라고 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할머니들의 도전에는 못 배운 한가 서러움을 덜어주겠다는 퇴직 교사의 열정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이죠.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글씨를 알고 자꾸 줄줄줄 칠판에 있는 글씨를 읽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낯설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 배움에 나선 할머니들이 반드시 한글을 깨우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묵은 쌀을 처음으로 가축 사료용으로 공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쌀 특별재고 관리 대책에 따라 전북에 보관 중인 2012년산 공공비축미 16,500톤을 가축 사료 제조업체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판매하는 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이동 금연치료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15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이동 금연치료 사업을 올해부터 10명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동 금연치료를 신청하면 6개월간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급 등을 통해 금연을 도와줍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단독주택용지 등을 공개 매각합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 단독주택용지 49필지와 준주거용지 4필지, 상업용지 13필지를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낙찰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내년 3월 이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10건 가운데 5건은 입산자의 실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산불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47%를 차지했고
논밭두렁 소각이 19%, 쓰레기장 소각이 1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봄에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차 헬기 3대와 무인 감시 카메라 66대, 산불 감시원 700명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9.6도, 전주는 9도에 머물렀습니다. 밤부터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에 머무는 등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9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까지 꽃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